김지은은 결혼식 당일 띵드레스를 입은 채로 교회 뒤편 문을 열고 달아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향해 내달렸고 뒤에서 들려오는 혼란스러운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랜 연인 이수민의 배신이 스치며 사랑은 게임일 뿐이야 라는 그 말의 메아리가 울렸다. 지은은 택시를 잡아타고 무작정 과거의 적이었던 박혜진의 아파트로 향했다. 혜진은 대학 시절부터 지은의 라이벌이었고 항상 그녀를 비하하며 경쟁했다. 하지만 지금 지은에게 혜진은 유일한 피난처처럼 느껴졌다. 왜냐하면 혜진도 그녀처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을 숨기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택시에 앉아 창밖을 보며 지은은 생각했다. 이 선택이 내 인생을 망칠까? 아니, 이미 망가진 걸까?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반지가 끼워져 있었지만 그 반지는 이제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아파트에 도착한 지은은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혜진의 놀란 얼굴이 나타났다. 지은아. 너 결혼식 날인데 왜 여기 있어? 혜진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스며들었다. 지은은 안으로 들어서며 울음을 터뜨렸다. 수민이가 나를 배신했어. 그리고 가족들은 나를 강제로 결혼시키려 해. 혜진은 지은을 안아주며 진정해. 여기 있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혜진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녀는 지은을 증오했지만 동시에 끌렸다. 대학 시절 지은의 밝은 미소가 혜진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혜진은 그 감정을 숨겼다. 사회의 시선 때문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혜진의 보수적인 가족은 그런 그녀를 용납하지 않을 터였다. 지은이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수민과 나는 3년 사귀었어. 그런데 수민은 나를 장난감처럼 대했어. 다른 여자들과 바람 피우고 나를 속였어. 결혼식은 가족들의 압력 때문이었어.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지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혜진은 커피를 타주며 들었다. 너도 나처럼.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여자를 사랑해. 하지만 가족들은 모르지. 아버지는 나를 딸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혜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녀의 어머니는 혜진이 여자친구를 데려온 적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런 더러운 짓 그만해 라고 소리쳤었다. 그 후 혜진은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 살았다. 지금 지은이 여기 있다는 건 운명적인 일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새웠다. 지은은 혜진의 강인함에 끌렸고 혜진은 지은의 약함 속에 숨겨진 용기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이 만남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지은의 가족들이 그녀를 찾기 시작했고 수민도 배신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움직였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의 휴대폰에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어디 있니? 결혼식이 엉망이 됐어. 당장 돌아와. 지은은 전화를 끊고 혜진을 봤다. 도와줄래? 혜진은 망설였다. 도와준다면 자신의 삶도 위험해질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함께 도망치자. 이 결정은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첫걸음이었다. 서울의 거리를 걷는 동안 지은은 자유를 느꼈지만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다. 가족을 버린 건가? 사랑을 선택한 건가? 혜진도 마찬가지였다. 적이었던 사람을 도와주는 게 옳은가? 하지만 가슴이 말해주었다. 이건 사랑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혜진의 아파트에서 며칠을 보낸 지은은 점점 안정을 찾았지만 외부의 압력이 커져갔다.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수민은 SNS에 지은의 배신을 폭로하며 여론을 조작했다. 지은이가 나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녀는 불안정해요. 라는 게시물이 퍼지며 지은은 사회의 비난을 받기 시작했다. 혜진은 지은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두 사람은 부산으로 도망쳤다. 부산의 작은 모텔에서 지은은 혜진에게 털어놓았다.
대학 때 너를 싫어했지만 사실 내가 부러웠어. 항상 당당하고 강했으니까 혜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너를 증오했어. 내가 모든 걸 쉽게 얻는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혜진의 가족은 재벌 집안으로 그녀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면 상속을 박탈할 터였다. 어머니는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어.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혜진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도망 생활은 힘들었다.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지은은 과거의 실수를 후회했다. 수민을 왜 믿었을까? 그녀는 나를 이용했어. 결혼식까지 가면서 혜진은 지은을 위로하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지라고 말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이 그들을 옥죄었다. 동성 결혼은 여전히 불법이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비정상이라고 비난했다. 어느 날 모텔에서 TV를 보다가 지은의 아버지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다. 우리 딸은 착한 애예요. 누가 유혹한 거겠죠. 그 말에 지은은 분노했다. 아버지는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아. 그녀는 울며 혜진의 품에 안겼다. 그 순간 혜진은 지은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했다. 그것은 충동적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를 흔들었다. 미안해. 혜진이 물러서려 했지만 지은은 그녀를 끌어당겼다. 아니, 괜찮아. 나도. 느꼈어. 이 키스는 그들의 관계를 바꿔놓았다. 적에서 연인으로. 하지만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수민이 그들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수민은 지은의 배신에 분노하며 혜진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혜진 씨가 지은이를 유혹했어요. 혜진의 어머니는 즉시 혜진에게 전화했다. 너 뭐 하는 거야? 당장 돌아와. 그런 더러운 생활 그만두고 혜진은 전화를 끊고 지은에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잃었어. 너와 함께라면 상관없어. 두 사람은 부산 해변을 건너 미래를 계획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혜진의 카드가 정지되었고 지은의 친구들이 그녀를 배신했다. 지은아, 돌아와. 내가 미쳤어. 라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지은은 이 사랑이 옳은가를 고민했고 혜진은 가족을 버리는 게 도덕적인가를 자문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그들은 서울로 돌아갈 결정을 내렸다. 대면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서울로 돌아온 지은과 혜진은 은신처를 마련했다. 하지만 수민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민은 지은의 가족과 협력해 지은을 납치하려 했다. 어느 저녁, 지은이 편의점에 간 사이 수민의 친구들이 그녀를 끌고 갔다. 수민 씨가 만나고 싶대에 지은은 저항했지만 결국 수민의 집으로 끌려갔다. 수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은아, 왜 나를 버렸어? 우리는 완벽했잖아. 지은은 소리쳤다. 너는 나를 게임처럼 대했어. 바람 피우고 속였어. 수민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건 재미였어. 하지만 이제 내가 혜진과 함께 있다는 걸 알았어. 그건 역겨워. 지은은 충격받았다. 수민의 동성애 혐오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한편 혜진은 지은의 실종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인 실종은 48시간 지나야 라고 거부했다. 혜진은 직접 수민의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수민이 나왔다. 혜진 씨. 여기 왜 왔어? 혜진은 지은 어디 있어? 라고 물었다. 안으로 들어간 혜진은 지은을 발견하고 그녀를 구하려 했다. 하지만 수민의 가족이 개입했다. 너희 둘 다 미쳤어. 동성애는 병이야. 수민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혼란이 벌어졌다. 지은과 혜진은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이 사건은 언론에 퍼졌다. 재벌 딸의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왔다. 혜진의 가족은 그녀를 집으로 불렀다. 혜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상속 포기할래? 어머니의 말에 혜진은 대답했다. 엄마, 나 사랑해. 지은이를 어머니는 충격받아 쓰러졌다. 지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는 지은을 만나 너 때문에 가족이 망신당했어 라고 외쳤다. 지은은 울며 말했다. 아빠, 나 행복하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행복은 없어. 정상적으로 살아 라고 말했다. 이 대면은 두 사람의 내적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혜진은 가족의 압력에 흔들렸고 지은은 사회의 비난에 지쳤다. 우리 헤어질까? 지은이 물었다. 혜진은 아니, 함께 싸우자 라고 답했다. 하지만 배신이 또 일어났다. 지은의 친구 하나가 그들의 위치를 가족에게 알려줬다. 가족들이 몰려와 지은을 끌고 갔다. 정신과 치료받아. 아버지의 결정이었다. 혜진은 홀로 남아 절망했다. 그녀는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를 직면했다. 지은을 구하기 위해 가족을 버려야 하나 결국 혜진은 변호사를 고용해 지은을 구출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했다. SNS에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사랑은 자유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 이 게시물은 논란을 일으켰다. 지지자와 비난자가 엇갈렸다. 한국 사회의 정체성 논쟁이 불붙었다. 지은은 병원에서 탈출해 혜진에게 달려왔다. 고마워. 내 용기에 감동했어. 두 사람은 다시 함께했다. 하지만 이 식성은 더 큰 대가를 요구했다. 혜진은 직장을 잃었고 지은은 친구들을 잃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지탱했다. 논란이 커지자 수미는 반격을 시작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지은이가 나를 속였어요. 혜진이 그녀를 세뇌했어요. 라고 주장했다. 이 거짓말은 여론을 악화시켰다. 혜진과 지은은 거리로 쫓겨났다. 괴물들이라는 욕설이 날아왔다. 혜진은 지은에게 포기할까? 라고 물었지만 지은은 아니, 이게 우리의 싸움이야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LGBT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단체 사람들은 용감해. 함께 싸우자라고 격려했다. 하지만 내부 갈등이 생겼다. 혜진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내 탓이야. 라는 동생의 전화에 혜진은 죄책감을 느꼈다. 가족을 희생하는 사랑이 옳은가? 그녀의 마음이 갈등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빠가. 내 때문에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지은을 괴롭혔다. 이 소식은 지은을 무너뜨렸다. 혜진아, 우리 잘못한 거야. 지은이 물었다. 혜진은 안아주며 아니, 사회가 잘못됐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순간 배신이 또 일어났다. 수민이 혜진의 과거 연인을 찾아내 혜진은 사람을 이용해 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혜진의 과거 연인은 동의하며 증언했다. 이로 인해 혜진은 상처받았다. 나 정말 그런 사람인가? 그녀의 자아의심이 깊어졌다. 지은은 혜진을 위로했다. 믿어. 내가 아니야. 이 위기를 통해 두 사람의 유대가 강해졌다. 그들은 결혼식을 계획했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앞에서. 하지만 가족들이 방해했다. 지은의 아버지가 나타나 이런 짓 그만해 라고 소리쳤다. 혼란이 벌어졌다. 혜진은 아버지 앞에 섰다. 지은이를 사랑해요. 이해해주세요. 아버지는 분노하며 떠났지만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있었다. 이 사건 후 지은의 어머니가 몰래 연락했다. 지은아, 행복하니? 지은은 네, 엄마라고 답했다. 어머니의 눈물은 변화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수민의 마지막 함정이 기다렸다. 그녀는 혜진의 회사에 익명 제보를 해 혜진을 해고시켰다. 혜진은 절망했다. 모든 걸 잃었어. 지은은 함께 새로 시작하자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제주도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버텼다. 내적 성장이 일어났다. 혜진은 가족과 화해를 시도했다. 어머니를 만나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나예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답했다. 지은의 아버지도 서서히 변했다. 딸의 행복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친구들의 배신, 사회의 압력, 도덕적 딜레마가 그들을 시험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그들은 깨달았다. 사랑은 희생이며 선택의 결과라는 걸. 제주도에서의 삶은 평화로웠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수민이 다시 나타났다. 지은아, 나 용서해줄래? 그녀의 눈물은 가짜였다. 지은은 아니, 너는 나를 파괴하려 했어 라고 말했다. 수민은 분노하며 떠났지만 그 뒤로 스토킹이 시작됐다. 혜진과 지은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거부됐다. 이 위협은 그들의 관계를 시험했다. 두려워, 혜진이 물었다. 지은은 너와 함께라면 아니야 라고 답했다. 하지만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혜진은 네 사랑으로 가족을 잃은 게 가치 있나?를 고민했고 지은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어느 날 수민의 공격이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카페에 불을 지르려 했다. 혜진이 발견하고 막았지만 싸움 중 혜진이 다쳤다. 병원에서 지은은 울며 말했다. 미안해. 내 탓이야. 혜진은 아니, 우리의 선택이야 라고 위로했다. 이 사건으로 수민은 체포됐다. 법정에서 수민은 동성애가 싫었어 라고 고백했다. 이 재판은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LGBT 권리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졌다. 혜진과 지은은 증인으로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지은의 말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재판 후 그들은 자유를 얻었다. 가족들도 변했다. 혜진의 어머니가 제주도로 왔다. 미안해. 내 행복을 인정할게. 지은의 아버지도 따라 미안했다 라고 말했다. 이 화해는 감동적이었지만 상처는 남았다. 그들은 잃은 것들을 회상했다. 친구들, 직장, 안정. 하지만 얻은 것도 컸다. 진정한 사랑과 자아.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그들의 결혼식이었다. 제주 해변에서 소수 친구들 앞에서 영원히 함께할게. 두 사람의 맹세는 눈물로 물들었다. 하지만 이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사회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희망을 봤다. 지은은 혜진을 보며 생각했다. 이 선택이 옳았어. 혜진도 마찬가지였다. 대가를 치른 만큼 소중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도덕적으로 옳은가?